안녕하세요, 자팟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고요. 컨디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생산적으로 좀 행복하고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해결되면 90%는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나 걱정,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왜냐면은 이게 컨디션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좋지 않으면 상쾌하게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도적으로 내가 왜 오늘 기분이 좀 그러네?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명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기분 좋게 하는 영상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상쾌하고 뭔가 설레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1조가 있다고 해요. 1조가 지금 통장 안에 있어요. 저도 돈을 되게 하나의 그 경제적인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1조가 있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불편한 곳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조금 뭔가 우울감이 있거나 아니면 짜증감이 있다. 이러면 그 1조가 뭘 해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약을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다 부작용은 있는 편이고,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데 약이나 의료 그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그 pharmaceutical 같은 의료적인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요즘에 마그네슘 영양제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특히나 저같이 웨이트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정말 이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수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저에게 정말 맞는 영양소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또 벌써 3분이나 지났네요. 근데 이제 시간 한정을 두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왜 5분 안에 그때는 좀 짧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여러분 항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제가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 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성찰도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더 많은 평화를 원하는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가? 네. 더 많은 루틴을 원하는가? 죄송해요. 더 많은 평화를 원하는가? 더 많은 평온. 평온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컨디션이 좋다면, 저는 솔직히 정말 장담컨대 모르겠어요. 타인들과는 다른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의 몸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 그건 항상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내가 그걸 하나를 수치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설레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평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더 많은 평화를 원하는가? 저는 평온이라고 해볼게요. 평화보다는 좀 인생의, 그리고 나의 감정적 평온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평온이란 단어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단어가 많긴 한데, 네, 그래서 평온을 원하죠. 누구나 평온을 원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루틴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떼를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네요. 또 다른 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 그러죠. 죄송해요.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 그러죠. 왜 이러지? 너무 죄송한데. 네,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자다 보면은 땀도 흘릴 수 있고 좀 통풍을 위해서 이불을 좀 펼쳐놓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로 정리해서 덮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창문을 다 열어서 일단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볶고요. 그 다음에 우유 거품을 내면서 냉장고에 저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예, 미래에 제가 저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상화 끌어당기며 멋지기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좀 이미지화하면서, 그리고 커피를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할 때는 글로서도 남기고 말로서도 남기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최소한의 편집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편집을 한다는 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편집 자체가 저도 배워보긴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말하기 실력과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면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영어 다 좀 실력을 늘리고 싶기 때문에 한국어 책도 있고 영어 원서도 있고 독서 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쓰죠.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배운 점은 뭔지, 그리고 항상 잘못한 것보다는 칭찬하고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런 편지를 쓰고 나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약간 어떤 분은 약간 정말 막 깨끗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결벽증. 약간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안이 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이게 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매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식기세척기가 없다면 식기세척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저는 좀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손으로 할 때 뜨거운 물로 마지막에 소독을 위해서 헹궜거든요. 근데 식기세척기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 하루에 한 번 식기세척기를 돌리면 되고, 이 설거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서 감상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조금 헬스장 가는 길이 조금 돌아서 갈지라도 한 5분 정도도 소요되는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동네, 그 동네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왜냐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쉬는 게 어려워요, 저는. 정말
하루 내가 어떻게 해서 참고 쉬었다면 저에게 칭찬을 해줄 정도로 쉬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운동을 즐기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셀프 케어, 그리고 저는 셀프 케어 루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케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솔직히 관리를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셀프 케어를 매일 하는 게 더 효율하기 좋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예전에는 요즘에 뭔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운동하고 나서 자기 전에 한 4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그냥 유튜브 보고 보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제가 인간이 이래서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4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그래도 영상 보는 게, 보통 쉬는 게 유튜브 보면서 쉬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근데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저녁에 좀 웃을 수 있는 거,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수면을 취하죠. 저는 인생에서 수면이 그 다음날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의 수면의 질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는 저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신체적인 컨디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면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곳에 완전히 뭐 기계를, 전자기기? 네, 전자기기를 놓는 거랑 놓지 않는 거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의 그 맑음이 달라요. 내가 상쾌하다, 너무 뇌가 맑다, 모든 게 진짜 리셋됐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딱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둔한 느낌.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통이 있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상쾌하지 못하고 둔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알람을 맞추지는 않고요. 수면에 대해서는 또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잠을 많이 자요. 10시간 정도 자면 좋고, 최소 8시간은 자야지 그날 조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뭐 10시간 자는 게 그렇게 많이 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날과 잠을 잘 못 자고 좀 부족하게, 또 많은 시간을 잤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피부가 달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잠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요. 한번 이렇게 뭐 잠을 자면 거의 기절하듯이 꿀잠 잔다 그러죠. 막 잠을 잘 때 막 맛있는 게 있어요. 네, 진짜 깊은 잠, 너무너무 좋은 잠. 그 느낌을 혹시 만약에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막 며칠을 뭐 시험에 있어서 못 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루 이제 정말 며칠 밤새고 딱 잠을 자는데 정말 그 꿀잠 자고 일어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항상 꿀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즘 그래도 어쩔 때는 또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네, 중량을 치면 돼요. 그러면 거의 기절하듯이 자고 몸이 피곤해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을 한번 설명해 봤고요. 이게 인생의 평온, 그리고 행복,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날 봤던 거, 내 눈에 담았던 거, 만났던 사람, 있었던 장소,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느꼈던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그날의 수면에 영향을 끼치니까 저는 수면이라는 건 거의 그날의 하루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이 수면을 나 인제부터 진짜 잠 잘 잘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이 수면의 질이 좋다는 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또 실력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쭉 하는 루틴을 설명해 주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절제력이 있는지, 얼마나 자기 인생을 통제력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도 마찬가지고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천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잠이 많긴 많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성격상 예민하고 불안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좀 자극이 있었잖아요. 그럼 바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쳐요. 먹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막 잘 안 넘어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항상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왜냐면 그걸 잘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인제 최대한 자극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루 동안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지금 또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오늘 좀 오래 길게 얘기했나 봐요. 네.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면은 10분을 휴식해야 됩니다. 네. 인간은 집중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분 휴식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루틴인데 10분 휴식할 때는 집안일을 합니다. 바닥을 닦는다든지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래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 몸이 또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되고 다른 루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조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하루 루틴을 꽉 채울 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그 집중 기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분, 45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10분 동안은 길게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몰입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되고 한 10분 동안만 짧게 집안일을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가 평온하고 싶잖아요. 평온한 마음 상태. 저는 평온이라는 단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equanimity라고 하는 평정심, 평온함, 예전에는 뭐 peaceful, calm 이렇게 좀 평온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렇게 했는데 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다면 하나만 어떤 루틴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리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해봐야지 내일부터라고 아니죠? 지금 당장 바로 작은 거 하나 그렇게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듯 재파 터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만나요.